7월 31일 미니 개발자 노트. 봅시다. 단장님들 안녕하세요. 스타세이비어 디렉터 이성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8월 업데이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개발 항목들, 스타링크 증폭에 따른 성장 강화. 8월 20일 업데이트에서는 스타링크 증폭에 따른 구원자의 성장 효과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성장의 성과를 전투에서도 보다 분명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선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성장 개선에 맞춰 8월 27일 업데이트에서는 작전과 회랑의 확장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투력 기반 난이도 표기 세분화. 현재는 진행하려는 전투의 권장 전투력과 보유 전투력의 차이가 크더라도 모두 동일하게 전투력 부족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전투력 차이에 따른 난이도 표기를 여러 단계로 세분화할 예정입니다. 본 개선사항 역시 8월 20일 업데이트를 통해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타세이비어는 권장 전투력보다 보유 전투력이 부족할 경우 특정 구간부터 그 차이에 따라 역보정이 적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난이도 표기 개선은 단순히 전투의 어려움을 안내하는 것을 넘어 단장님들께서는 막연히 전투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기보다는 현재의 성장 상태와 다음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계획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딱히 필요한 기능은 아니긴 합니다. 제가 작전을 다 밀어가지고 아마 뉴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마침내 하위 제어가 나오는구나. 빛바랜 초대장 추가. 8월 20일 업데이트를 통해 여정에 사용할 수 있는 신규 재화인 빛바랜 초대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빛바랜 초대장을 사용하면 여정 초대장이나 의지력을 소모하지 않고 여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빛바랜 초대장으로 진행한 여정에서는 클리어 보상을 획득할 수 없으며 스텔라 아카이브를 생성하는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정 종료 진행하는 축복 재관 측에도 빛바랜 초대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축복 재관 측 가능 횟수도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빛바랜 초대장은 매일 일정량이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이를 통해 여정 초대장이나 의지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매일 일정 횟수만큼 여정을 진행하여 스텔라 아카이브를 확보하거나 축복 재관 측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동 충전 외에도 빛바랜 초대장을 획득하실 수 있는 경로는 향후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버로드 큐브 확장. 7월 30일 업데이트를 통해 오버로드 큐브의 3단계가 새롭게 개방되었습니다. 단장님들께서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버로드 큐브는 앞으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컨텐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의 형태에 머무르지 않고 단장님들께서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실 수 있도록 추가적인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상 효율적인 세팅과 전략이 어느 정도 획일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단장님께서 자신만의 복제 코드 조합을 구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복제 코드와 공략을 따라간다는 것보다는 각자 구축한 복제 코드 조합과 육성한 구원자들을 활용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오버로드 큐브를 공략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확장 시스템은 빠르게 준비하여 다음에 진행되는 3주 단위 이벤트에 맞춰 확장된 형태를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시는 만큼 현재보다 분명하게 발전된 플레이 경험을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가능한 일정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으니 확장될 오버로드 큐브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버로드 큐브를 메인으로 밀려고 하나 보네? 별의 도전 EX. 현재 코스모 게이트의 별의 도전은 지학 목록에서 원하는 제약을 직접 선택하여 적용한 뒤 입장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약을 직접 선택하는 과정이 플레이 직관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별의 도전 EX는 기존의 제약 선택 방식에서 단순한 단계형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보스의 공격력, 생명력, 방어력 능력치가 증가하며 특정 단계부터는 별도의 제약사항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단계형 방식이 현재 새롭게 조정하고 있는 구원자의 성장 방향성과도 보다 잘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장한 만큼 더 높은 단계에 도전하고
그 차이를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뭐 페이같이 너무 운빨에 의존하는 캐릭터 비중을 줄이는 게 좋지 않나. 기타 편의성 개선 이외에도 8월 20일 업데이트를 통해 여러 편의성 개선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정 시작 시 친구뿐만 아니라 길드원이 설정한 아르카나도 빌릴 수 있도록 대여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장비에는 보조 능력치의 전반적인 상태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장비 점수가 새롭게 표시됩니다. 장비 점수가 나오네? 이를 통해 장비의 보조 능력치 구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비교하고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틀렛 랭크전에서는 매칭을 신청한 상태에서도 로비로 이동하여 다른 메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전략전 건틀렛 전략전 스킵 결과 화면도 개선됩니다. 스킵 이후 나와 상대의 남은 생명력 현황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소소하지만 플레이 과정에서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는 여러 부분을 함께 개선하고 있습니다. 8월 업데이트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내드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아포칼립스 지원 패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아포칼립스 지원 패스는 이전 구성에서 한 차례 개선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가장 큰 변경점은 기존에 제공되는 나루, 베라, 안나의 아르카나 선택 상자를 제외하고 프로필 아이템을 새롭게 추가한 부분입니다. 이번 아포칼립스 패스의 이용률 자체는 기존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신규 및 초보 단장님들께서 아르카나를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사라지면서 여정에 진입하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졌다는 피드백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이에 다음 아포칼립스 지원 패스부터는 기존에 제공하던 아르카나 선택 상자를 제외하지 않고 유지할 예정입니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됐어요. 예. 여기에 더해 선택 상자에서 획득하실 수 있는 아르카나의 목록도 확대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르카나 목록이 늘어나나 보네? 이건 좋네요. 예.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아포칼립스 지원 패스를 구매하신 모든 단장님들께도 새롭게 변경되는 아르카나 선택 상자를 소급하여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뭐지? 웬일로 이런 대출한 거지? 새로운 선택 상자에 포함되는 아르카나 목록은 차주 목요일 패치노트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재 개발 중인 내용들을 공유드렸습니다. 이번 미니 개발자 노트를 통해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여러 사항을 함께 준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형태로 정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정규 개발자 노트를 통해 안내드리고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다리고 계셨던 션샤인캣 스마일의 관측이 시작되며 토벌 유래도 함께 확장될 예정입니다. 그니까 장비 파밍 던전 추가된다는 건데 이제 2티어 확정 나오나? 또한 여정 내 일부 부정적인 이벤트의 밸런스가 조정되고 이미 획득한 번호와 동일한 번호의 증거품이 다시 등장할 확률을 낮추는 등 여정의 소소한 개선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도 여정 개선을 해주긴 하네. 날씨 이벤트, 억가 이벤트를 좀 조정하겠다는 거겠죠? 예. 해당 업데이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타세이비어 디렉터 이성원 드림. 근데 이번 개발자 노트는 솔직히 꽤 괜찮네요. 예. 미니 개발자 노트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완성도 있는 개발자 노트가 아니었나 싶긴 해요. 솔직히 별 내용 없는 건 사실인데 일단은 마음에 드는 게 뭐 어떤 일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부분이 마음에 드네요. 예. 이번에는 좀 개발자 노트를 뭐 못 쓰진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근데 진짜 여정 관련으로 조금 더 건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해. 더 해야 돼.